공부에 대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을 먼저 이해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암기로 넘어가시는 게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한 이렇게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약대를 한 번 더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저는 약대를 졸업하면서 여태까지 약국에서만 일을 한 약사가 아니었고 조금 다양한 경험을 했었던 약사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되게 많이 상쇄됐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고, 또 하나는 직업들 중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딘가가 아픈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 또 그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약사로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히스토리를 체크하면서 하나의 약이 잘못 투여됐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의사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고쳐드린 경험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저한테 오셔서 두 손을 꼭 잡고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군가한테 내가 가진 지식이 비록 그렇게 엄청난 지식은 아니지만 이 약간의 지식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보람 많이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사라는 직업을 저는 다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대를 졸업하면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는 루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약사로 일을 구하는 것, 약국에서 일을 구하는 게 가장 흔하고 가장 편하고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사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병원 약사, 임상 약사로 일을 하고자 하면 각 병원마다 약사를 뽑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공고가 나오면 그걸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보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레퍼런스 체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일반 정규직, 사무직 직원 그리고 공무원 직원들 공채 뽑듯이 굉장히 긴 프로세스예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요. 저를 가르쳤던 슈퍼바이저 약사님은 TGA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그런 곳에서 공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거기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이제 지원서를 넣고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를 하고 3차 인터뷰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리고 나서 최종 오퍼를 받기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TGA,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그런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한국 출신 유학생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조금 더 간편했었어요. 호주에서 약대를 나오면 대부분의 호주 약대가 한국의 약대 졸업생과 똑같은 대우를 해줘요. 그때까지만 해도 똑같이 인정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호주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장을 들고 또 약사 면허증을 들고 한국에 가면 약사고시를 바로 볼 수 있었어요. 한 2, 3년 전인가 코로나 직전부터인가 법이 새로 바뀌어서 한국이 약대가 6년제가 되면서 지금 해외에서 약사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약사 면허를 따려면 예비 고사를 먼저 보고 또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과 똑같이 약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아는 몇몇 지인분들도 그 시험을 준비를 하셨었는데 예비고사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기초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서, 또 저희는 1학년 때 기초화학이나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까먹었는데 다시 그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한국 약사고시를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으로 무조건 리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보다는 혹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약사 면허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의 더 옵션을 갖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에서 약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고요. 또 제가 아는 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개국까지 하셨던 분도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자격증 자체가 갖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보려고 하고 또 준비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겠죠. 저도 사실 한번 봤었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식의 시험인지는 한번 봐보고 싶어서 그때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봤었는데, 이 호주의 약대 과정하고 한국의 약대 과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약대 과정은 약물 동력학, 그 다음에 양리학이 조금 더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Quality Use of Medicine, QUM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을 어느 상황에 어떻게 케이스에 쓰는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전문적으로 더 배웠고, 한국은 더욱 기초적인 약들을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케미컬 스트럭처라던가 뭐 화학 공식이 어떻게 되고 이런 쪽 암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한국 약대 과정이었고, 시험을 볼 때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시험 삼아 보기도 했었지만 그 또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리니컬 QM 쪽은 좀 논리지가 있어서 시험을 봤는데, 그쪽은 되게 쉽더라고요. 시험이 약사 고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만큼은 약사가 되게 그 약사 고시가 되게 쉽다고 느껴졌는데, 그 반대로 이런 기초화학 그리고 외국 졸업생들이 제일 고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약학하고 약사법,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 한약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제 법적인 부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사고시를 몇 년이 걸리던 무조건 봐서 통과를 시켜서 약사가 되지 않았을까.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된다면 좀 전심전력으로 약사고시 좀 준비를 해서 한국 약사 면허를 좀 따놓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한국 약사 면허는 흔히 말하는 장롱 면허라서. 근데 한국은 약사 면허를 하나 따놓으면 내가 약국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한번 따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독립기술인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약대 3학년 때 그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당황을 했었죠. 여기저기 이제 방법도 찾아봤어야 됐고 또 시간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좀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주정부 후원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주정부 후원으로 영주권을 받았죠. 대부분 영주권을 못 받은 졸업생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약간의 그런 고생길은 좀 있었겠지만, 뭐 지금 브리즈번 졸업생들인데 브리즈번을 떠나야 된다든가 이런 선택들은 해야 됐었겠지만, 영주권이 안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약대 졸업생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2년 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조그마한 메디컬 센터 약국을 개업을 하게 됐고요. 아예 약국이 없는 곳에 개업을 한 건 아니고, 원래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던 약국을 인수해서 지금 제가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개국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인수해서 내가 개국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가 되겠네요. 원래 있던 약국을 내가 인수를 하는 것과, 그리고 원래 있던 약국의 지분을 사서 그 약국의 지분 오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트너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로 신도시나 새로 지어지는 쇼핑센터나 이런 곳에 이제 가서 아예 약국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약국을 만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세 번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법적으로도 약국은 개국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약국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법으로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약국이 원래 있는 약국이 있는 곳에 반경 1.5km 이내에는 새로운 약국이 들어올 수 없다던가, 아니면 쇼핑센터가 새로 생겨도 그 쇼핑센터가 25개의 점포 이상이 되는 쇼핑센터가 아니라면 그 안에 약국을 새로 만들 수 없다던가 하는, 법적으로 그런 경영권 보장이라고 해서 수입 보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규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아예 없는 지역에 새로운 약국을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있는 약국을 100% 내 자신 스스로 인수를 하는 것과 원래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지분을 사서 그 약국의 주인이 약간의 지분 오너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 내 약국을 인수를 하면 그 경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영 전략을 이렇게 짰다가 뭐 타겟팅을 이렇게 했다가 뭐 다양하게 뭐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시도해볼 수 있는데, 다만 처음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사실 어디서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뭣도 모르고 정말 100% 인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혹은 무슨 과정을 겪으면 또 어디 가서 어크레디테이션을 따거나 이럴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데가 흔치 않아서 그런 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반대로 장점은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위에 메디컬 센터에 있는 의사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런 쪽 약을 많이 쓰신다 그러면 내가 이런 쪽 약을 추천을 해드려서 이렇게 이제 비치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제가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분을 사서 그 약국의 지분 오너가 되는 건 이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약국을 인수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잘 굴러가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탄탄한 약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큰 흐름대로 따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의 그런 다이나믹함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항상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혹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약사들한테 항상 어프로브를 받고 컨펌을 받아야지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루트를 선택을 하시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경영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완전히 내가 그 약국을 인수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우리 호주인맥 유학원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오늘 인터뷰에 참가해주신 약사님 감사합니다.